불박차 가다가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불박차가 비보좌회전 들어갑니다. 비보좌회전 들어갔는데 저 앞에서 어떤 차가 중앙선 후진하네. 나를 봤나? 지나가는데 계속 또 후진해서 아이고 저 차 피하다가 꽝. 아하. 에헤. 여기서요. 저 차가 잠깐 멈췄어요. 저 차가 네. 요런 식으로 서 있던 차가 이제 후진하면서요. 중앙선을 넘어옵니다. 중앙선을 넘어와서 잠깐 멈추네요. 아, 나를 봤나 보다. 그리고 요 차랑 공간이 충분해 보여서 그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이때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아이고, 그러더니 피하다가 꽝. 아까 후진하던 차하고는 안 부딪혔어요. 후진하던 차하고는 안 부딪히고 옆에 있는 차 꽝. 하하.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자, 저 차가 멈춘 것 같아 지나려고 하는데 그때 이때 움직이기 시작해갖고 이 차량은 부딪히지 않고 피하다가 이 차량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의견이신가요? 후진한 차의 중앙선 침범 사고다. 후진한 차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다. 후진한 차는 이 사고와 무관하다. 불박차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불박차가 요 차요. 요 차에 대해서 불박차가 혼자 가해 차량이다. 네, 요 차는 혼자 가해 차량, 이 차는 이 사고와 무관하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후진한 차 중앙선 침범 사고다. 후진한 차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다. 그 차는 상관없고 불박차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다. 투표 시작. 보름 씨, 운전자 보험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 있어요. 그거 말고 운전자 보험. 저는 종합보험이에요. 그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 민사, 형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일 때도 있다면서요? 네. 그걸 다 제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선택일까요? 네, 여러분들은 후진한 차의 중앙선 침범 사고 다른 의견이 6%, 후진한 차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 다른 의견이 32%, 불박차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 다른 의견이 62%. 저 차가 중앙선 침범 안 했으면 사고는 안 났겠죠? 저 차의 중앙선 침범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그리고 반대편에 정상적으로 가던 차의 사고죠? 자, 그럼 두 번째. 후진한 차는 이 사고와 무관하다. 아니다. 후진한 차가 이 사고에 가해 차량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네. 후진한 차가 이 사고에 가해 차량이어야 된다가 92%. 후진한 차는 이 사고와 무관하다는 의견이 8%. 이번 사고를 저 차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기는 좀 그렇고, 근데 마지막에 또 움직였어요. 마지막에 안 움직였으면 괜찮은데, 중앙선 침범 사고다 아니다는 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조사관 아주 경험 많은 분들한테, 몇 분들한테 교통사고 조사 팀장급이에요. 네 분한테 여쭤봤더니 세 분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한 분은 저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 사고를 경찰에서 여기는 하여튼간 이쪽에 범칙금만 부과했대요. 그것이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부과했는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인지 모르겠는데 범칙금 부과했는데 뭔지는 그건 알려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 사고는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고 불박차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점과 범칙금은 불박차한테 다 부과됐대요. 그래서 저 서울경찰청에 억울합니다. 이거에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고가 저 차 때문에 아닙니까? 저 차 가해 차량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변호인 선임해서. 저 이거 이의신청서를 변호인 선임해서 한 거 처음 봤어요. 55만 원 줬대요. 길게 써서 했어요. 그랬는데 경찰청에서 어떤 결과 나왔을까요? 서울경찰청에서 자 여기 범칙금이 여기 안전운전 의무 위반 질문자한테 부과된 거예요. 이의신청했더니 경찰청에서 이렇게 서울경찰청에서 중앙선 침범이 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재조사 요청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요청하셨대요. 하나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아니냐, 또 하나는 저 차 가해 차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중앙선을 일부 침범해서 후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행하는 것을 미리 발견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해서 빵 한다든가, 또는 번쩍번쩍 한다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다 일어났다. 그게 적절한 방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다가 사고 났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 측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불법 체계도 잘못은 있어요. 혹시 보니까 나 지나간데 뭐, 예, 오지 마라고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건 과실의 문제죠. 근데 그쪽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94-18003. 대법원 판결을 갖다 딱 써놨어요. 94-18003. 다는 뭐라고 그랬죠? 다는 민사 판결이에요. 대법원 형사 판결 도로 나가요. 근데 경찰관분들이 민사 판결을 알까요?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민사 판결을 찾아보고 압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잘못이 없대요. 허허. 그래서 쭉 밑에 보면은 아반떼가 재차 후진한 것을 인식하였을 때 우조형할 것이 아니라 정지하거나 감속해서 아반떼에게 빵 했어야 된다. 근데 그때는 보일까요? 나중에 바뀌어 서서히 움직이는 보일까요? 방어운전을 취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다고 보여서 중앙선 침범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불박차가 잘못이다.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그것은 네, 적정하다. 이렇게 서울경찰서에서 왔어요. 대법원 판결 94-18003. 이 판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판결은 어떤 걸까요? 과연 이런 사고에서 저 중앙선 침범한 차가 있다. 그럼 너 멈췄어야 된다. 빵 했어야 된다. 근데 그냥 가다 사고 났으면 네가 가해 차량이다. 그런 판결일까요? 지금 여기 보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행해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계속 중앙선 침범해 올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빵 번쩍번쩍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오른쪽으로 피하고 그리고 적절히 방어 운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처할 상황이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여기서는요. 중앙선 침범 차가 멀리서 보여요. 그럼 그 차한테 번쩍번쩍 빵빵 그럼 내가 오른쪽 피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그냥 가다 사고 났을 때 상대차 운전자 상대차 운전자와 내 차와의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아니고요. 저거네요. 죄송합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게을리하고 그냥 어딜 들어와 그냥 가다 사고 났을 때 그럴 때만 나한테 잘못이 없는 거다. 네, 요 제가 아까 저 잘못 설명했네요. 요 그냥 쭉 연결하세요. 앞에 중앙선 침범한 차가 보이는데 그 빵빵 번쩍번쩍 내가 오른쪽 피하면서 번쩍번쩍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딜 그래서 붙였을 때 그냥 들이받았을 때 그럴 때만 나한테도 잘못이 있다. 결국 뭐예요? 차가 오는데 어딜 와? 그러면서 그냥 들이밀었을 때 그때는 나한테도 잘못이 있다. 잘못이 있다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저기서 어떤 차가 중앙선 넘어와요. 나 여기서 멀리서 보고 여기서 알아서 지가 피해 가겠지? 또는 어디로 와? 그냥 계속 가요. 빵! 이런 것도 안 그냥 가요. 근데 이 차도 안 가요. 꽝 사고 났어요. 자, 이랬을 때 요거 A. 중앙선 넘어온 차 A. 요거 B. 정상으로 가던 차. 누가 더 잘못했을까? 1번. A가 더 잘못했다. B번. 2번. B가 더 잘못했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죠? 민사 판결은 좀 어렵죠? 투표 시작. 100대 빵이죠. 아니, 100대 빵이 아니라, 참, 중앙선 침범한 차가 저도 잘못이 100%죠. 물론 그런 차를 보고도, 저 차 왜 그래? 그러면 속도를 줄이면서 빵!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차에게도 잘못은 일부 있겠죠. 그럴 때 보통, 법원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 보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그런 사건도 해봤습니다. 그게 과실의 문제죠.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는 저 대법원
944 18003 판결 이걸 들이밀면서 자 대법원에서는 저 차 중앙선 침범 보고도 안 피했으면은 나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일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 잘못. 예. 그래서 이 판결을 들이밀면서 중앙선 일부 넘어온 게 보였지 않느냐. 근데 너 왜 미리 대비 안 했느냐.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일부 잘못 있는 거죠. 일부 잘못. 아까도 여러분들 아까 중앙선 넘어와서 섰다가 뒤로 계속 또 내가 지나가는데 움직이는 거 그 차에 대해서 그 차 잘못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시죠. 자, 지금 서 있죠? 이때 바퀴가 굴러는 게 보이겠어요, 이게? 이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저기 가는데 저 차가 서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나를 보고 서 있구나. 물론 요 차는 뒤로 갔다 다시 가려고 쓴 거겠죠. 근데 불박자 입장에서는 아, 나를 보고 섰구나.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서 있어요. 이때 움직이는데 요 바퀴 설설 움직이는 게 보일까요, 이게요? 블랙박스에 보이지만 운전자들은 이게 보이는 지점인지 아닌지도 불투명하고요. 슬슬슬슬 움직이는 게 보일까요? 이제 요쪽 차로 보는 거죠. 요쪽 차랑 간격을 보고 지나가는데 이거 딱 움직이면은. 근데 서울경찰청에서는 대법원 944-18003 그 판결에 의해서 맞은편에 중앙선 침범한 차가 있으면은 그 차에 대해서 빵빵 또 번쩍번쩍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오른쪽으로 피하는 등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면 그 차에게도 잘못이 있다. 일부 있다. 라는 대법원 판결을 들이밀어서 그 판결에 의해서 너 왜 미리 대비 안 했느냐. 그게 네가 너 혼자 독박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불박차도 잘못 있어요. 불박차도. 한 30% 정도는 제가 볼 때 잘못 있어 보입니다. 아, 저런 상황이면은 미리 빵빵 했어야죠. 30% 전후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944-18003. 저는 서울경찰청의 저 판결을 인용하신 분이 이 판결을 읽어봤을까? 일반적으로 우리 교통조사관분들은요. 판결 번호만 외우고 있어요. 왜? 지침이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판결문을 직접 찾아봐 읽어봤을까? 읽어본 분도 일부 계실 겁니다. 자, 944-18003 판결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는 것을 미리 목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상대가 중앙선 침범했다. 그때 정상적으로 가던 차에게 잘못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되는 곳에서는 서로 중앙선을 넘지 않을 것을 갖다가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갑자기 들어올 곳에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럼 못 가요. 다만 마주오는 차가 비정상적 중앙선 침범해서 오는 것을 미리 목격했다라고 그러면 그러면 저 차가 돌아갈지 아니면 계속 올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빵빵 번쩍번쩍 도로 오른쪽 피하는 등 그래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방어 운전을 취해야 된다. 그럴 이에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멀리서 봐갖고 한 100m에서 봤다. 그럼 번쩍번쩍 그럼 피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그럴 때는 자기 차로로 가던 차에게도 잘못이 있다. 하지만 바로 코앞에서 들어오면요. 그럴 수 있나요? 보긴 봤는데 20m 앞에서 들어왔다. 고속도로에서. 방법이 없죠. 자, 여기요. 중앙선이 설치된 그 당시에 영동고속도로예요. 내 차를 지켜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맞은편에 중앙선 침범 차가 승용차가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버스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승용차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승용차랑 사고예요. 이 사고에서 버스가 제한속도를 초과했대요. 그 당시 80이었는지 100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100이었다 칩시다. 100인데 만약에 120으로 갔다. 근데 왜 버스가 과속했느냐? 과속한 게 이거 잘못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정상 속도를 지켰어도 제한속도 100도로에서 내가 120으로 가고 있었다. 근데 20m에서 갑자기 중앙선 침범했다. 100을 지켜도 못 피하는 거죠. 또 과속하지 않았더라면 저기 중앙선 넘어오네?
내가 충분히 바로 속도를 줄인다든가 줄여서 빵빵 번쩍번쩍 한다든가 또는 오른쪽으로 최대한 갓길로 붙인다든가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만 그래야 과속에 대해서 과실을 잡을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항소심에서는 버스가 졌어요. 버스가 과속했다는 거야. 과속이 잘못이다. 저쪽도 중앙선 침범했죠. 너도 과속했기 때문에 너 잘못이다. 근데 과연 내가 과속하지 않았으면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야 되는데 과연 살펴봤느냐? 렌터카, 승용차가 달려와요. 영동고속도로예요. 92년도에 새벽 3시 30분에. 그래서 저 승용차가 강릉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중앙선의 3분의 1을 중앙선의 3분의 1 침범했어요. 마침 맞은편에서 버스가 오고 있었어요. 시속 95. 맞네. 지난번에 80이었었네. 거기 옛날에 왕복 2차로이기 때문에 그 제한속도 80이었어요. 옛날에는 고속도로에 88고속도로도 80이었고요. 영동고속도로도 80이었어요. 왕복 2차로니까. 지금 왕복 4차로. 또 더 넓은 데도 있죠. 자, 그래서 버스가 중앙선 침범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기 차로 복귀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 꽝. 근데 버스는요. 난 잘못이 없다. 버스는 난 잘못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다. 근데 옆에 갓길이 있다. 자동차 한 대 갈 수 있다. 그래서 승용차가 중앙선 침범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도 전조등만 껌뻑껌뻑했을 뿐 오른쪽으로 피하지 않았다. 그것도 잘못이 있다. 번쩍번쩍만 하지 말고 졸음운전할 수도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피했어야 되는데 왜 안 피했느냐. 그래서 버스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중앙선이 있으면 서로 중앙선을 지킬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상대가 중앙선 넘어오는 거 봤다면, 미리 봤다면 그러면 혹시 계속 그럴지도 모르니까 빵빵 또는 번쩍번쩍 그리고 오른쪽으로 피하고 그럼 방어운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는데도 안 했으면 그럼 잘못이 있다. 근데 바로 코앞에 그러면 못 피한다. 근데 자, 미리 보긴 봤다. 과연 방어운전을 취할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승용차 넘었는지 이걸 정확히 밝혀야 된다. 100m에서 봤으면은 시속 80으로 가면 1초에 22m예요. 여기서 22m, 저기서 22m. 그러면은 3초 되면 만나죠. 2점 몇 초 만에 만납니다. 그럼 그동안에 최대한 피했으면은 그렇게 안 했으면 잘못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은 언제 발견했나요? 중앙선 지방이 30m에서 발견했대요. 시속 80으로 가는데 나도 80, 저쪽도 80인데 30m 중앙선 넘어오는 거 봤으면 피할 수 있나요? 수사기록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피하느냐. 오른쪽 2m의 갓길이 있는데 커브들의 굴곡 지점에서 막 중앙선 침범했다. 커브 돌아오는 승용차가 한 30m에서 갑자기 보이면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한다. 그럼 그럴 때 거기서 30m, 30m 들어오는데 그 버스가 팍 틀었으면 어떻게 돼? 버스 뒤집어지잖아요. 그걸 기대할 수 없다. 그럼 버스에 잘못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한속도 초과한 것만 갖고서 버스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과속하지 않았으면 중앙선 침범을 발견한 즉시 정차 또는 감속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야만 그래야 과속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제한속도 80이다. 근데 맞은편에서 30m 갑자기 튀어나왔다. 제한속도 80으로 지켰으면 저거 피할 수 있느냐? 못 피하지 않느냐?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 충돌 못 피한다. 그럼 잘못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 그 버스가 승용차를 언제 발견했는지 제대로 다시 한번 봐라. 기록에 그렇게 나오는데 니네 그거 확인했느냐? 항소심에서 분명히 그 수사 기록에 나오는데 수사 기록이 이제 그 기록에 붙거든요. 그래서 80도로에서 100으로 달렸는지 120으로 달렸는지 모르지만 아까 95로 달렸다고 돼 있죠? 95. 80에서 95 달린 거 80 달려서 도저히 못 피한다. 그럼 잘못이 없다. 대법원 판결은 이겁니다.
중앙선 침범하는 차를 미리 발견하고 내가 빵빵 최대한 내가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가다 사고 났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그냥 가다 사고 났을 때는 일부 잘못이 있다. 그 일부 잘못이 고속도로에서는 10 내지 경우에 따라 20% 될 수 있고요. 또 일반 도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또 30% 그 정도가 또 더 될 수가 있겠죠. 이 판결을 들이밀면서 구사다 18003 이 판결을 들이밀면서 중앙선 넘어온 차를 미리 발견했다. 근데 너 왜 대비 못했느냐? 대비할 시간은 저기 여유 있었어요. 조금 잘못이 있다는 건데 그 차는 무관하다. 그리고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민사 판결문이 좀 어렵습니다. 저처럼 교통사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민사 판결 딱 보면 어떤 내용인지 미리 딱 보면은 감이 잡히고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겠지. 근데 제가 생각한 대로 들어있어요. 저처럼 민사 판결,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 판결 저만큼 많이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소송한 게 6천 건이 넘잖아요. 그리고 제가 상담한 게 10만 건이 넘잖아요. 지금 블랙박스에서 10만 건이고요. 예전에도 또 제가 한 20년 동안 지금까지 지금 25년이 많이 25년. 제가 여태까지 상담한 게 한 2, 30만 건 될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판례를 받겠습니까? 판례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취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서울경찰청은 어떤 내용이죠? 다시 서울경찰청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 침범해서 진행해온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해서 빵빵 번쩍번쩍을 하거나 또는 도로 오른쪽으로 피하는 등 그 차와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 차에게 과실이 정상적으로 하던 차에게도 과실이 있다. 이 과실은 일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저 중앙선 침범 차가 있다. 그 차한테 빵빵 번쩍번쩍 그리고 오른쪽 피하는 등 멈추는 등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멈추지 않았으면 네가 가해 차량이다. 그 차는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사고 전부터 서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인다. 그래서 아반떼가 후진하는 차량, 아반떼 후진가, 오른쪽에 아반떼가 후진하고 있었다. 이렇게 후진하고 있었다. 오른쪽에 벤츠가 서 있었다. 이 앞뒤 저가 후진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후진하고 있었다. 벤츠 여기 서 있었다. 그러면 빵빵 또는 이 차가 움직이지만 빵빵해서 멈추는 걸 확실히 멈추는 보고 가든지 그냥 불박차 좀 서서 이 차에 들어갔다 가는 걸 보고 가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나 아반떼가 제 차 후진하는 것을 인식했을 때 오른쪽 틀 게 아니라 바로 멈추거나 감속해서 아반떼에게 빵빵 하는 것이 사고 예방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때는 도저히 안 돼서 서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와서 피한 거. 그 순간적으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들이받치거나 놀래서 피하거나 그 선택이죠. 근데 중앙선 침범차는 이 사고는 무관하다. 그리고 불박차는 다 독박서라. 이렇게 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에서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민간심의위원회가 한 번 남았는데 민간심의위원회는 대체로 한 95% 이상이 95% 더 될 것 같아요. 한 97% 이상이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민간심의위원회 변호사분들 들어오세요. 그 변호사분들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4대1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변호사 한 분만 저쪽이 잘못이야. 나머지는 서울경찰청이 맞아. 다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경우에. 이 사건 분심이 갔습니다. 분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분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박차 40, 후진한 차 60. 저는 후진한 차 한 70 정도, 불박차 30 정도 보고 싶었는데 분심에서는 좀 더 봤네요. 이것을 민간심의원에 제출하면 민간심의원에서 바꿔줄까요? 민사에서 그렇게 나왔어? 저건 분심이 결정문이잖아. 판결도 아니잖아. 안 돼. 그래서 똑같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이게 만약에 판결이라 칩시다. 여기서 더 가서 판결까지 갖다 칩시다. 민사는 민사일 뿐. 민사는 민사, 형사는 형사. 그래서 안 바꿔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요거요. 요 차가 섰다가
다시 후진하다가 피하다가 꽝!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 중앙선 후진한 상대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그 차한테 빵! 안 해주고 그냥 갔던, 그런 피하다가 가던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한 번 더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후진한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6%,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상대차는 중앙선 침범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요. 상대차는 정차후 출발 개념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섰었잖아요. 섰다가 후진하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거 불박차가 즉결 심판 가면은 범칙금 부과된 거 즉결 심판 가면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불박차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 요거 10점이죠. 저쪽 운전자 2주 진단이면 5점이죠. 15점. 사람 다친 것에 대한 벌점은 제일 잘못한 차에게 몰빵입니다. 근데 저쪽은 이 사고가 무관하다는 거예요. 즉결 심판 가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1번. 무죄. 직결 심판에서 그래 저 차가 더 잘못인데 왜 불박차가 뭘 잘못했어? 불박차 무죄 받을 거다 직결 심판에서. 2. 유죄 받을 것이다. 유죄나 또는 기각.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기각될 것이다. 1번은 무죄, 2번은 유죄나 기각.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네, 무죄가 한 분 계시네요. 2%. 유죄나 기각이 98%입니다. 이건 무죄 받기 어렵습니다. 무죄 받으려면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죠. 상황 자체가 100대 빵이어야 돼요. 100대 빵이면 나 무죄 받아요. 근데 자, 이런 상황이면 저 차 계속 서 있는 날은 보장이 없잖아요. 이 차가 다시 나를 보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다시 나왔으면 그때는 무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오디오도 없는데 빵빵 해줬을 때 그냥 가잖아요. 예. 무죄 안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거 즉결로 해결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이 나한테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점 부과된 거 그걸 또 잘못이라고 그건 좀 아니 저 차한테 부과했으면 왜 나한테 줘? 저 차가 원인 자동차잖아.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은 거는 요쪽 차 운전자 다친 거 예. 거기에 대한 게 그 부분은 이제 이의신청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의신청에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물 건너갔다고 보여집니다. 남는 것은 불박차 보험사에게 그래 불박차 40, 요 차 60, 후진한 차, 요쪽 차 60이에요. 이대로 끝날 건지 억울하다 그래서 좀 더 가볼 건지 더 잘못한 차 가해 차량이죠.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떠나서요. 더 잘못한 차가. 근데 경찰은 그 차는 완전히 아무 상관없다고 뺐답니다.